자, 최근 들어서 제가 이 프리뷰 영상으로 결과를 예측할 때마다 자꾸만 빗나가는, 그걸로 인해서 경남은 승강 플레이오프를 오늘 치러야 되고, 대구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를 했고, 그리고 토트넘은 연승을 이어가지 못한, 마치 제가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16라운드 빅매치 맨체스터 더비 프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제 예측이 빗나갈지. 일단은 15라운드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프리뷰 영상 순위표를 올렸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맨시티의 경우에는 지난 라운드에서 번리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현재 3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스날이 아직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솔샤르 감독도 약간은 안도를 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맨체스터 더비를 대비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의 주력 선수 제가 역시 5선수씩 좀 꼽아봤습니다. 먼저 현재 무실점 5회를 기록하고 있는 에데르슨 골키퍼,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초반보다는 득점 페이스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역시 측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스털링 선수를 꼽아봤고, 그리고 현재 팀 내 에이스 데브라이너와 현재 팀 내 도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다비드 실바, 그리고 지난 라운드 2골을 폭발하면서 득점력을 과시한 제주스 선수까지 제가 맨시티의 주력 선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미친 득점력을 폭발하고 있는 레시포드 선수와 실점을 해도 역시 대야, 그리고 스피드를 앞세워서 주전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다니엘 제임스, 그리고 지난 라운드에서 복귀해서 나름대로 중원을 잘 장악했던 맥토미니 선수, 그리고 맨유의 센터백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해리 맥과이어 선수를 맨유의 주력 선수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두 팀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찍기 전에 현재 두 팀이 이 경기를 앞두고 공통된 상황이 좀 몇 가지 보여가지고 이거를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유럽 대항전에서 토너먼트 진출을 양 팀 모두 확정을 지은 상황이에요. 맨체스터 시티는 아예 1위까지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다음 경기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단 하나도 없다. 저도 상관없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비록 5라운드 아스타나 상대로 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기를 졌다 할지라도 어쨌든 유럽 대항전 유로파리그 32강을 확정 지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맨체스터 더비를 대비하고 있고, 그리고 15라운드 승리로 반등에 성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연승으로 맨시티는 순위 유지, 아니라면 2위 자리를 넘보거나 아니라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5위까지도 좀 넘보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양팀 모두 감독 관련된 루머가 요즘 들어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거지로 좀 약간 띄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맨시티의 경우에는 뭐 과르디올라 감독의 시즌 종료 후에 맨시티와 결별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하지 못했다. 아직까지도 그것 때문에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맨시티 감독으로서 좀 책임감을 느껴서 이번 시즌 끝나고 결별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기사로 이렇게 좀 흔들어 놨다. 아무튼 이런 감독 기사가 나왔다. 그리고 솔샤르 감독은 성적 부진 때문에 경질 가능성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토트넘 경기 전까지. 아무튼 간에 감독 관련된 루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양 팀의 공통된 상황 어거지로 넣어봤고, 그리고 측면 공격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양 팀이잖아요. 뭐 스털링 선수 그리고 마레즈 선수가 아마 이번 경기에도 출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선수를 앞세워서 맨시티는 측면 공격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역시 다니엘 제임스와 레시포드를 활용해서 이 측면 공격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드디어 이제 양 팀이 현재 어떤 강점과 단점을 보이고 있는지 살짝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해볼 거예요. 자, 먼저 맨시티는 아구에로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스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맨유전 앞두고 이거는 정말로 희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스 선수가 이 득점력이 없었다면은 맨유 경기에서 뛴다 할지라도 좀 부담감을 안았을 텐데, 어느 정도 그 부담감을 덜고 경기에 임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맨유 경기, 리그 경기 기준으로 6경기에서 1패밖에 없다. 단 이 1패가 홈에서 기록한 패배인데 이거는 뒤에서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아구에로 선수가 없다. 맨체스터 더비에서 아구에로 선수가 결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맨체스터 시티는 좀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구에로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구에로 선수가 아마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최근 5경기 연속 실점, 요것도 좀 신경이 쓰여요. 특히나 레시포드 선수의 득점 감각이 확실히 좋기 때문에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슈팅으로 맨체스터 시티의 골문을 흔들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있어 여기서 좀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를 무조건 외치기가 좀 주저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레시포드 선수가 최근 4게임에서 4골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토트넘 경기에서는 레시포드 선수가 득점 장면만 볼 것이 아니라 득점에 성공을 하지 못한 장면에서도 유효 슈팅을 잘 쏘아 올렸다. 이게 맨시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맥토미니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원이 강화되었고, 이 중원에서 차단을 하면서 레시포드나 다니엘 제임스를 통한 측면 공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게 정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정말 플러스 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마샬 선수가 아스톤 빌라전에서 근육 부상을 당하면서 아마 이번 경기에서도 좀 출전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고, 그리고 15라운드에서 수비가 괜찮았습니다. 토트넘 공격 상대로 알리 선수의 득점을 제외한다면은 정말 잘 막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도 이게 과연 잘 막힐까라는 생각이 좀 의문점이 드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의 키플레이어 제가 한 명씩 또 꼽아보도록 할 텐데, 맨시티는 제가 제주스 선수를 한번 꼽아봤고, 맨유는 역시 레시포드 선수를 안 꼽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주스 선수는 12게임에서 5골을 폭발하고 있고, 지난 번리전에서 2골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구레로 선수의 공백을 어느 정도 좀 잘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자, 이 선수의 득점 여부에 따라서 맨시티의 기세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득점을 못하면서 좀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레시포드 선수는 15게임에서 9골을 넣었습니다. 초반 페이스에 비한다면 정말 득점 페이스가 상당히 좋은 상황, 최근 킥감각 정말 오지고 질입니다. 그리고 프리킥 한 방도 확실하게 꽂아둘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득점 여부에 따라서 맨유의 승패가 결정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맨유의 레시포드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해봤고, 자, 여기에서 두 팀의 상대 전적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5승 2무 3패, 맨시티가 생각보다는 완전 앞서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근소하게 우세하긴 한데, 홈에서는 2승 1무 2패, 박빙이에요. 특히나 17-18 시즌에서 3대2로 패배한 최근 전적도 있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력을 생각해 봤었을 때는 염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승부 예측도 똑바로 못하는 제가 경기 전개가 어떻게 될지 함부로 예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양팀 측면을 활용해서 상대팀의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할 것 같아요. 양팀의 측면이 역시나 장기이기 때문에 측면을 활용해서 공격을 전개해 나갈 것 같고, 대신에 맹공격을 퍼붓기보다는 확실한 기회를 만들면서 좀 더 확실한 찬스를 노리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좀 득점이 많이 터질 것 같지가 않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양팀 모두 좀 연승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맹공격보다는 확실한 득점을 노리고 싶어하는 생각이 든다. 대신에 득점이 많이 터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대1, 1대0, 2대1 막 이렇게 많이 나와봐야 2대1이 될 거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교체 멤버에 의해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맨시티의 경우에는 마리즈 선수를 활용할 수도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린우드라는 그 신성을 앞세워서 좀 반전을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팀 모두 조커가 확실하게 한 명씩은 보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맨시티가 어쨌든 홈이잖아요. 맨시티가 울버햄튼에게 졌다고는 하지만은 홈에서는 아직까지 강세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홈 이점을 활용해서 좀 더 근소하게 우세를 점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다시 맨시티의 승리, 역시 맨시티가 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올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시티의 승리를 이미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맨시티 승리를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맨유 승리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 레시포드의 한방 믿을만 하기 때문에 맨유의 승리도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번 맨체스터 더비 어떻게 결과가 끝날지 제발 이번에는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저의 커리어를 생각해서라도 어쨌든 맨체스터 더비 잘 보시고, 프리미어리그 빅6 승부 예측은
금요일 경기 끝난 이후에 제가 업로드를 할 테니까 그 경기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